혹시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시간이 흐르면서 관계 속 그 특별한 불꽃, 남자를 움직이게 만들던 그 원초적인 불씨가 서서히 꺼져가는 것을요. 한때 감탄과 정복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눈빛이 차분하고 익숙하게, 때로는 아예 텅 빈 것처럼 변해버리는 모습을요.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산이라도 옮길 기세였던 남자가 이제는 소파에 누워 오늘 저녁은 어떻게 보낼지, 저녁 메뉴는 무엇으로 할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꾸려나갈지를 당신이 정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냥감을 그의 발치에 직접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수많은 커플에게서 일어나는 미묘한 심리적 변화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한 일상의 권태감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칼 융은 무의식을 연구하며 우리 각자의 내면에 살아 숨쉬는 고대의 선천적인 이미지와 에너지인 원형 아케타이프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남성 원형 중 하나가 바로 사냥꾼 원형입니다. 이는 공격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표, 열정, 성취에 대한 갈망, 밖으로 향하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성 안에 이 에너지가 잠들 때 그는 자기 본질의 중요한 부분과 단절됩니다. 그는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며 삶의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그가 더 이상 여성을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별, 싸워서 쟁취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전리품으로 보지 않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이 에너지를 다시 깨울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조종이나 비난, 히스테리가 아닙니다. 그가 아닌 바로 당신을 변화시키는 섬세한 심리적 기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관계의 역학 자체를 바꾸어 그 안에 숨 쉴 공간과 신비감, 그리고 건강한 거리감을 되찾아주는 기술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에너지를 바꾸면 남성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감이 더 이상 쉽고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사냥꾼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저는 남성의 원초적 본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심층 원리에 기반한 7가지 심리 기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6번째와 7번째 기술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 기술들은 단순히 그가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마법이 있습니다. 편안한 여자가 아닌 매혹적인 여자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 진공의 기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당신이 먼저 연락을 시작하나요? 좋은 아침 메시지를 먼저 보내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먼저 전화하고, 주말 계획을 먼저 제안하는 사람. 당신은 좋은 의도로 그와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워 그가 다가올 틈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묵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의 자아가 그 침묵을 거절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 심리학에서 침묵은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진공입니다. 윤근, 모든 영혼과 모든 커플 안에 남성성과 여성성, 즉 아니무스와 아니마의 균형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이 과도한 적극성을 보이며 끊임없이 다가가고 시작하려 할 때 그녀는 적극적이고 추진력 있는 원리인 아니무스의 역할을 떠맡게 됩니다. 그 순간 균형의 법칙에 따라 남성 안에서는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원리인 아니마가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밀면 밀수록 그는 뒤로 더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냥꾼이 되고 그는 도망칠 필요가 없으니 가만히 있는 사냥감이 되어버립니다. 진공의 기술이란 추격자의 역할을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침묵 게임이나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들어오고 싶어 할 만한 에너지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상 연락 가능하고 언제든 만날 수 있으며 늘 해결책을 제시할 준비가 된 사람이 되기를 멈추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세요. 먼저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확인하려고 전화하지 마세요.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심지어 안도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째가 되면 그의 의식 속에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디 갔지? 왜 조용하지?
그는 당신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진공, 당신의 에너지가 부족한 이 상태가 그의 아니무스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본능이 묻겠죠. 괜찮은 건가? 사냥감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는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겠죠. 그때까지 수동적이었던 그의 에너지가 당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술은 당신에게 엄청난 내면의 힘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불안감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당신의 그림자, 섀도우, 즉 어두운 면이 소리칠 겁니다. 그에게 연락해. 그를 잃고 있잖아. 하지만 당신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잃는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관심에 대한 당신의 의존성이라는 것을. 당신의 가치는 그의 답장 속도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진공의 기술을 실천함으로써 당신은 그를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에너지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문을 부수는 공성추가 아니라 끌어당기는 자기장이 됩니다. 당신은 배경 소음이 아니라 듣고 싶은 멜로디가 됩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멜로디를 듣기 위해 자신의 안락한 공간에서 한 걸음 내디딜 수밖에 없습니다. 사냥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 미완성의 그림 남성의 정신은 논리, 완결성, 문제 해결을 지향합니다. 그는 상대를 이해하고 분류하고 선반에 정리해두고 싶어 합니다. 여성이 관계 초반에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모든 두려움과 꿈을 공유하면 그녀는 그에게 다 읽어버린 책이 됩니다. 흥미롭고 매력적이었을지는 모르나 이미 다 읽어버린 책 말입니다. 수수께끼가 사라지면서 탐험가의 열정도 함께 사라집니다. 윤근 투사 프로젝션가 매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실제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무의식이 그에게 투사하는 이미지와도 사랑에 빠집니다. 여성이 자신의 이미지에 여백을 남겨둘 때 그녀는 남성의 상상력이 일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여백을 채우고 환상을 품고 이상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녀는 그에게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미완성의 그림 기술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기술입니다. 거짓말이나 속임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를 조절하고 신비로운 여운을 남기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당신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을 때 분 단위의 보고서를 쏟아내지 마세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세요. 특별했어. 나를 생각에 잠기게 만든 일이 좀 있었거든. 그리고 화제를 바꾸세요. 그의 마음은 이 말 한마디에 걸려들 것입니다. 그는 그 말을 계속 생각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모든 재능, 취미, 과거 연애에 대해 한 번에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가 마치 보물지도의 조각을 찾듯 당신에 대해 점차 알아가게 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요리를 아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한 달 후에는 당신이 시를 쓰거나 스카이다이빙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당신에 대한 모든 새로운 사실은 설문지의 한 항목이 아니라 발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침묵의 힘을 사용하세요. 때로는 질문에 대해 그저 신비롭게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침묵은 어떤 대답보다 더 크게 울릴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 수십 가지 상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완결성을 만들므로써 당신은 그의 지성과 직관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에 대한 정보를 그저 소비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보를 캐내고 분석하고 조합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이 곁에 없을 때도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의 정신적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당신은 그가 당신에 대해 정적이고 고정된 페르소나, 사회적 가면을 형성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고 유동적이며 변화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한 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엔 다른 면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예측 불가능하며 이는 그의 평온함에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위협이야말로 사냥꾼의 본능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파악하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긴장하고 관찰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하룻밤에 다 읽는 책이 아니라
연구하는 데 평생이 걸리는 거대한 도서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 과정, 당신의 대한 새로운 지식을 향한 이 사냥이 그에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 기술. 그의 강함을 비추는 거울 모든 남성은 깊은 내면에 영웅 원형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강하고 의미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종종 그에게서 이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여성은 가장 좋은 의도로 이 원형의 치명타를 가하곤 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바로잡고 푹신한 쿠션을 깔아주는 보살피는 엄마로 변신함으로써 말입니다. 그의 강함을 비추는 거울 기술은 그의 약점이 아닌 그의 잠재력을 비춰주는 섬세한 기술입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아첨이 아닙니다. 말이 아닌 당신의 상태 그 자체로 전달되는 그의 남성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준비된 조언으로 그를 구하려 달려들지 마세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하는 대신 목소리에 완전한 신뢰를 담아 이렇게 말하세요. 어려운 문제지만 당신은 분명 올바른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믿어. 당신의 직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당신은 그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자원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대단하다고 말하는 대신 그의 남성적인 힘의 발현을 알아차리고 말로 표현해 주세요. 의례적인 칭찬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당신이 운전할 땐 정말 마음이 편안해. 당신의 자신감과 상황 통제력이 느껴져. 또는 어제 그 논쟁을 해결한 방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봤잖아. 당신은 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자질, 즉 자신감, 의연함, 지혜, 책임감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가 보호자이자 가장으로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세요. 꽉 닫힌 병뚜껑을 열어달라고 부탁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달라고 하거나 물리적인 힘이나 기술적인 지혜가 필요한 일을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무력한 상태에서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해주면 더 기쁠 것 같아 라는 상태에서 하세요. 이것은 당신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가 필요하고 강한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윤근, 이런 방식을 통해 당신이 그의 아니무스에게 긍정적인 거울이 되어준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수동성을 비판하는 대신 그가 될 수 있고 되고 싶어 하는 강한 남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뮤즈 무새가 됩니다. 뮤즈는 화가를 억지로 이젤 앞에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창작하고 싶어지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 기술은 당신이 그에게서 보는 그 높은 이미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의 욕구를 깨웁니다. 그는 당신에게,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게, 그가 바로 당신의 눈빛 속에 있는 그 영웅임을 증명하기 위해 성취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승리가 당신의 감탄을 얻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감탄은 남성의 자존감에 가장 강력한 자극제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감시자가 아니라 기사가 용을 찾아 떠나게 만드는 바로 그 여왕이 됩니다. 네 번째 기술. 자신만의 궤도 여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남성을 자기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의 모든 관심사, 계획, 기분, 기쁨이 그를 중심으로 돌기 시작할 때 그녀 자신의 행성은 빛을 잃습니다. 그녀는 위성이 됩니다. 그리고 위성은 사냥의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항상 곁에 있으니까요. 자신만의 궤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그 남자와 상관없이 밝고 풍요롭고 흥미로운 당신만의 세계가 있어 그를 그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지 그의 세계에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관련 없는 당신만의 취미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춤, 요가, 언어 공부, 봉사활동, 자신만의 작은 사업 프로젝트, 독서 클럽 등 무엇이든 당신의 눈에 불을 붙이는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가 당신이 무언가에 열중하고 불타오르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여자친구 아내라는 기능이 아닌 온전하고 살아있는 한 인격체를 보게 됩니다. 당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책과 함께 혼자 보내는 저녁,
또는 친구들과의 만남에 할애하는 하루는 그에게서 벗어나는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은 신성불가침이어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매 순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당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몇 배로 증가합니다. 그 없이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좋은 기분은 그가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기쁨의 원천은 그의 관심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것이 바로 개성화 individuation, 즉 자기 자신이 되어 온전함 self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성이 이 길을 걸을 때 그녀는 완성을 위해 다른 반쪽을 찾는 반쪽이기를 멈춥니다. 그녀는 스스로 온전한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의 역학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사냥꾼 남성은 본능적으로 지루함에서 구출해줘야 할 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너무나 흥미로워서 그 일부가 되고 싶게 만드는 여성을 찾습니다. 그는 당신이 자립적인 존재임을 봅니다. 이것은 당신의 행복에 대한 그의 엄청난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고 역설적으로 그가 당신의 행복에 더 많이 투자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는 당신의 관심이 당신의 취미, 친구, 일과 경쟁해야 하는 자원임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삶 속에서의 자리를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행성 주위를 도는 달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행성계를 가진 밝은 별이며 그는 그 행성 중 하나에 착륙하기를 꿈꾸는 여행자입니다. 그는 당신의 삶이 그 없이도 충만하다는 것을 봅니다. 이는 당신이 그와 함께 있기로 한 결정이 절망 속에서의 필사적인 선택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은 쟁취하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5번째 기술, 구원자 역할의 포기 모든 여성 안에는 위대한 어머니, Great Mother, 원형이 살아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보살핌, 따뜻함, 수용을 주지만 부정적인 그림자 측면에서는 여성을 구원자이자 통제자로 남성을 무력하고 유아적인 아들로 만듭니다. 구원자 여성은 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의 빚을 갚아주고 그를 대신해 약속을 잡고 중요한 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과잉보호로 그를 질식시켜 가장 중요한 남성성의 연료인 책임감을 빼앗아 버립니다. 구원자 역할의 포기는 여성에게 남성과 삶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용감한 발걸음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기 행동의 결과를 직접 마주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공과금 납부를 잊었다면 대신 내주지 마세요. 연체료를 내거나 서비스가 끊기는 상황을 겪게 하세요. 그래야만 그는 기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가 직장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그를 위해 이력서를 써주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지 마세요. 그의 말을 들어주고 정신적으로 지지해주되 나는 당신을 믿어 그가 스스로 상황을 해결하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은 그의 전투이며 그의 트로피입니다. 그가 계속 지각한다면 그를 깨우고 재촉하고 관리하는 것을 멈추세요. 중요한 약속에 한 번 늦잠 자게 내버려 두세요. 그의 시간에 대한 책임은 그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를 구해줄 때마다 당신은 그에게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혼자서는 못해. 너는 약해. 너는 내가 필요해. 이것은 그의 남성적 에너지를 거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냥꾼의 본능은 퇴화합니다. 엄마가 항상 동굴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데 무엇하러 사냥을 하겠습니까? 융은 남성을 구원함으로써 여성이 자기 자신의 그림자인 무력감을 그에게 투사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기를 꺼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항상 감독 아래 있는 완전히 통제 가능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를 구원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당신은 그에게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당신의 힘을 믿어 당신이 해낼 수 있다는 걸 알아. 나는 당신을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숙한 남성으로서 존중해. 이것은 그에게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는 화를 내고 삐지고 당신을 냉정하다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의존하던 사람의 금단 현상일 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는 서운함이 아닌 존중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을 말입니다. 그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여자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는 여자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자에게 걸맞은 사람이 되기 위해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을 들고 사냥을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시켜서가 아니라 당신이 수동적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6번째, 기술, 깜빡임 효과 습관은 열정의 가장 큰 살인자입니다. 남자가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 때, 즉 당신이 어떻게 옷을 입고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할지, 그의 농담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 때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실내 장식의 일부가 됩니다. 사냥감이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앉아 있다면 사냥꾼은 쫓을 이유가 없습니다. 깜빡임 효과는 다양하고 유동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일상과 틀을 의식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따뜻하고 다정했다가 내일은 거리를 두고 사색에 잠기는 능력을 말합니다. 연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경험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을 깨뜨리세요. 항상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면 갑자기 다른 도시로 가서 낯선 곳에서 저녁을 먹자고 제안하세요. 항상 주말을 함께 보냈다면 이번 토요일에는 당신만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고 말하세요. 이미지를 바꾸세요. 오늘은 드레스를 입은 우아한 숙녀, 내일은 청바지와 운동화를 신은 대담한 소녀, 모레는 헐렁한 튜닉을 입은 보헤미안 예술가. 그가 당신의 어떤 한 가지 이미지에 익숙해지도록 두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보게 될지 완전히 알지 못하게 하세요. 반응에서 예측 불가능해지세요. 항상 그의 농담에 웃었다면 어느 날은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어보세요. 항상 동의했다면 어느 날은 단호하게 내 생각은 달라 라고 말하세요.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그의 뇌를 깨우는 패턴의 변화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당신은 자신의 성격의 다양한 측면, 다양한 원형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착한 소녀나 헌신적인 아내 같은 한 가지 역할에 갇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당신 내면의 여전사, 뮤즈, 그리고 마녀의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이 깜빡임은 그가 긴장을 풀고 당신에게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동 조종 장치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깨어있고 관찰하고 당신의 기분을 읽고 적응해야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모르며 이것은 그에게 건강한 긴장감과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은 그녀가 뭘 할까? 무엇으로 나를 놀라게 할까? 벽난로의 불을 상상해 보세요. 불이 고르고 단조롭게 타오르면 보기에는 좋지만 졸음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불꽃이 위로 치솟았다가 잦아들고 불티가 사방으로 튄다면 그런 불은 사람을 매혹시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깜빡임 효과는 당신을 고르고 예측 가능한 불꽃에서 살아 춤추는 불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런 불은 가장 흥미로운 순간을 놓칠까 두려워 영원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냥꾼은 항상 그런 모닥불로 돌아올 것입니다. 7번째 기술, 내면의 신전. 그 신성불가침의 영역,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기술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존재이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모든 기술들은 이 상태에 이르기 위한 계단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영혼, 당신의 자아, 당신의 온전함은 당신의 내면의 신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이는 가장 사랑하는 남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넘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을 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선은 바로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신전의 신성불가침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나에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고 방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당신의 핵심 가치와 꿈을 희생하지 않을 때, 당신의 아니오가 정말로 아니오를 의미하며 토론이나 설득의 대상이 아닐 때, 관계가 당신이라는 인격을 파괴한다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그것을 느낄 때 사냥꾼 남성은
가장 깊은 본능적 차원에서 여성이 스스로를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느낍니다. 그녀의 경계가 모호하고 굴욕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무시를 견디며 자신을 포기한다면 그녀는 그에게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그녀를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 존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중 없이는 정복자의 본능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발밑에 뒹구는 것을 무엇하러 정복하겠습니까? 윤근 이것이 바로 참된 자기 셀프를 찾은 상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성이 자신의 내면 중심, 자신의 신과 연결될 때 그녀의 가치는 외부의 평가와 무관하게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성의 시선에서 자신의 중요성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중요성의 원천이 됩니다. 바로 이 상태가 여성을 단순한 사냥감에서 성배, 홀리 그레일로 변모시킵니다. 그녀는 힘이나 속임수로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내면 신전으로의 접근은 오직 충실함, 존중, 행동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런 존재를 사냥하는 것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 최고의 퀘스트입니다. 이 사냥에서의 승리는 단지 여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변화입니다. 이런 신전과 같은 여성 곁에서 그 자신도 단순한 수컷이기를 멈추고 기사이자 수호자가 됩니다. 이것이 모든 기술이 이끄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당신은 사냥의 대상이 되기를 멈추고 남자가 더 나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그의 본능은 붙잡고 소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보호하기 위해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여성이 일깨울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력한 형태의 남성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과제는 사냥꾼을 위한 덫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지도를 찾아 헤맬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냥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전리품인 당신의 영혼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